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봄. 윤희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애. 정확히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간호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시어머니는 고집이 세고 까다로웠습니다. 윤희가 끓여드린 미역국이 싱겁다고 한 번은 그릇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윤희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병환 중이시니까, 남편을 위해서라는 이유로요. 고생 많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들려온 것은 시댁 친척의 형식적인 위로였습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10년의 긴 시간 동안 윤희가 받은 위로라고는 이런 형식적인 말뿐이었으니까요. 남편 강민석은 복잡한 시선으로 관을 바라보다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윤희는 불현듯 지난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청춘을 바친 10년의 시간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동안 윤희의 인생은 온통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을 시키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들로 하루가 꽉 찼었죠. 이제 그 모든 일과가 사라진 자리에는 커다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민석 씨.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민석은 운전에 집중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를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누구? 우리 엄마요. 친정엄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민석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했을 정도로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미쳤어?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당신 어머니 모셨잖아요. 민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지. 근데 장모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어.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 윤희의 가슴에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의 희생이 남편에게는 그저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었군요.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야 할 대상이라니.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마를 때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혼해야겠어. 윤희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냥 이혼하고 나가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아깝고 그 세월 동안의 모든 순간이 억울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복수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냥 가진 않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윤희에게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오늘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민석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돌아와?
저녁 전에요. 걱정 마세요. 윤희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걱정은 무슨, 당신은 내가 어디 있든 신경도 안 쓰면서. 친정집에 도착한 윤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딸의 얼굴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네. 윤희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열애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사람이랑. 이정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천천히 말해봐. 윤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며 보낸 힘든 세월,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어제 있었던 요양원 발언까지. 이정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괜찮아. 딸, 요양원 가도 돼. 내가 고생하지 않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예요. 이정숙은 딸의 결심이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혼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진 않을 거예요. 민석 씨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똑같이 해줄 거예요. 윤희는 그날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열애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며 쌓인 병원비 영수증들, 시댁에 보낸 돈의 기록들. 실은 그 돈들은 민석이 준 것이 아니라 윤희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것이었죠. 하지만 민석은 늘 자신이 효자인 척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그것을 묵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윤희는 달라진 것 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남편의 말들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장모는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 좀 해줘요.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왜? 나도 피곤해. 당신도 가끔은 해야지. 내가 열애 동안 혼자 다 했잖아. 민석은 불평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조금씩 집안일을 민석에게 넘겼어요. 빨래, 청소, 심지어 식사 준비까지. 윤희야, 너 요즘 왜 이래? 이상해.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거 없어요. 당신도 이제 좀 해봐야지. 내가 그동안 해온 거니까. 민석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변화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는 친정에 짐을 싸서 보냈습니다. 민석이 회사에 간 사이에 조용히 자신의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친정으로 보낸 거죠.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윤희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열애 동안 쌓인 거예요. 나는 당신 어머니 모시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죠. 이제 내 인생 찾을 거예요. 민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장모님 모셔도 돼. 윤희는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당신이 내게 한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거예요. 민석은 윤희의 결심이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윤희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모시는 것도 괜찮아. 정말이야.
윤희는 묵묵히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만 담았죠. 나머지는 이미 친정으로 보냈으니까요. 늦었어요. 당신은 내가 열애 동안 한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동안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무국 간병인이었죠. 민석은 윤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뭐든 다 할게. 윤희는 민석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어머니 모실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으면서 내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에요. 그날 밤 윤희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숙은 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윤희의 얼굴에 스민 슬픔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니?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날 윤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열애 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죠. 병원비 영수증, 간병일지, 녹음된 대화들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보다는 정당한 보상을 원해요. 내 인생의 열해를 돌려받을 순 없겠지만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윤희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계속해서 윤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찾아오기까지. 하지만 윤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이제야 집안일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쌓여가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죠. 청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윤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윤희는 친정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맛있는 아침을 준비했어요. 낮에는 틈틈이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또 10년의 공백 후에 다시 사회에 나가는 것은 두렵지만 윤희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윤희야, 너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이정숙이 어느 날 저녁 딸에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세요?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날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이정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내 결혼 생활이 괜찮아요, 엄마. 사실 전 이제 더 행복해요. 민석 씨와의 결혼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윤희는 민석과 처음 마주쳤어요. 민석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깔끔했던 외모는 온데간데였고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윤희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열해 동안의 간병 기록, 민석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담긴 녹음, 윤희가 시댁에 보낸 돈의 기록까지. 판사는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윤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강민석 씨는 원고 서윤희 씨에게 재산의 70%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변호사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윤희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승리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어요. 열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날 저녁 윤희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눈빛이 예전과 다름을 느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새 출발할 거예요, 엄마.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윤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중형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정숙을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이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좋다, 윤희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윤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취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들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한편 민석은 이혼 후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지금까지 윤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고 매일 밤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윤희의 새 집 앞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윤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의 모습은 이혼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죠. 표정이 밝아졌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가 차갑게 물었어요. 민석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윤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민석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이정숙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을. 윤희는 무표정하게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타인일 뿐이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도 모실게. 내가 모든 집안일도 할게.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석 씨, 당신이 진심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열애 동안 충분히 참았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윤희는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업자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당신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나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민석이 떠난 후 윤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이 방에서 나와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민석이가 왔었니?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윤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윤희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지역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의 따뜻한 목소리와 친절한 태도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어머, 선생님이 정말 잘 읽어주시네요. 아이가 집에서도 계속 선생님 얘기를 해요. 한 아이의 어머니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동안에는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윤희는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윤희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행복했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정숙이 현관에서 윤희를 반겼어요. 윤희야, 오늘은 어땠니? 윤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엄마. 오늘은 아이들에게 무지개 물고기 동화를 읽어줬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정숙의 건강은 윤희의 보살핌 덕분에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이제는 가벼운 집안일도 도울 수 있을 정도였죠. 윤희야, 나 때문에 내가 재혼도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지금 행복해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이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내 나이에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혼?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두려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한편 민석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희와 헤어진 후 그는 크게 방황했어요. 집안일은 엉망이었고 회사에서도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의지하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윤희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졌죠. 회사에서도 다시 열심히 일했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윤희가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윤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희의 밝게 웃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자신과 결혼해 있을 때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윤희는 책 읽기를 마치고 아이들을 배웅하다가 우연히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담담해졌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민석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윤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괜히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이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시 돌아오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민석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윤희는 잠시 말없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해졌고 표정도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민석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난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해. 이제는 정말로.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민석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석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를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희는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정숙은 윤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다 변하는 법이지.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네,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 삶이 소중하니까요. 도서관에서의 일은 윤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인정받아 이제는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어요. 월급도 조금씩 올랐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장이 윤희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서 선생님,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그림책 만들기 워크숍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미술에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좋아했지만 워크숍을 진행할 정도로 실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시작된 그림책 워크숍은 윤희에게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윤희도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진행한 워크숍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윤희 씨, 정말 대단해요. 도서관 동료인 미경이 신문을 들고 윤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해졌네요. 윤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과장이세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에서는 자신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윤희는 신문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얼굴이 환하네. 윤희는 신문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제가 진행한 워크숍이 신문에 났어요. 이정숙은 기사를 읽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윤희야. 윤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계셔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기쁘구나. 그날 밤 윤희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경력이 단절된 30대 후반의 이혼녀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병간호와 남편의 무관심에 짓눌렸던 그 10년의 시간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한편 민석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자신의 가부장적인 태도가 얼마나 윤희를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민석은 우연히 윤희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회와 미련 그리고 조금의 자랑스러움까지. 윤희는 항상 아이들을 좋아했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윤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그만두었어요. 이제는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에게도 위안이 되었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윤희의 워크숍은 점점 더 인기를 얻었고 이제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녀의 워크숍 활동을 지켜보던 편집자가 그림책을 한 권 만들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가요? 그림책을 만든다고요?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집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서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과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이정숙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 딸이 작가가 되는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윤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다음 날부터 윤희는 그림책 구상을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동화적으로 풀어내보기로 한 거죠. 윤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책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찼어요. 매일 밤 도서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스케치를 하고 이야기를 다듬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동화는 꽃을 찾아가는 나비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죠.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다가 다시 찾아가는 한 나비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윤희야, 또 늦게까지 일하니? 이정숙이 따뜻한 차를 들고 윤희의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이 부분이 잘 안 되네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장면인데. 이정숙은 딸의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내 마음이 담긴 그림이라면 그걸로 충분해. 윤희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윤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3개월의 노력 끝에 윤희의 첫 그림책 원고가 완성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출판사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편집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 선생님,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그림이 책으로 나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고요? 편집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년 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작가님. 작가님. 그 말이 윤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이제 그녀는 서윤희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애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집에 돌아온 윤희는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어요. 이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작가가 됐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계셔 주셔서 가능했어요. 엄마가 저를 지지해 주시니까. 이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민석을 떠올렸어요. 그와의 결혼 생활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1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민석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봄이 오고 윤희의 첫 그림책꽃을 찾아가는 나비가 출간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작은 출간 기념회를 열어주었어요. 평소 윤희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책이에요? 와, 정말 멋져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윤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출간 기념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윤희는 문득 입구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윤희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해, 윤희야. 정말 대단해. 윤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신문에 나서 알았어. 내가 작가가 됐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난 정말 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잘 된 것 같기도 해. 내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난 이제 떠날게. 다시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냥 축하하러 왔어. 민석이 돌아서려는 순간 윤희가 그를 불렀습니다. 민석 씨. 민석이 돌아보았어요. 고마워요, 와줘서.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민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희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와 이정숙은 특별히 외식을 했어요. 딸의 첫 책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배. 이정숙이 즐겁게 외쳤어요. 우리 딸 작가님의 앞날을 위해. 윤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항상 절 믿어주셔서. 이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윤희의 그림책은 생각보다 큰 인기를 얻었고 출판사에서는 연작을 제안했어요. 이제 윤희는 도서관 일과 창작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은 그녀에게 기쁨이었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맑은 날 윤희는 이정숙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윤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야,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것 아니니? 이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오히려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정숙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 해.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더 신경 쓸게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윤희는 문득 지난 2년을 돌아보았어요. 이혼 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열해 동안 모시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과 열정을 다시 찾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도 얻었죠. 엄마,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계속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이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내가 용기 내어 선택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보니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정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 타인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법이지. 윤희는 어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해주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면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요. 민석 씨와의 결혼에서 저는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이 윤희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느낌이 마치 자유 같았습니다. 한편 민석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심리 상담을 계속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했고 점차 성숙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민석은 가끔 윤희의 그림책을 서점에서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까지. 자신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후회였어요. 어느 날 민석은 상담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앞으로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민석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윤희도 그녀만의 길을 걷고 있었죠.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윤희는 두 번째 그림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신만의 날개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첫 책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지역 서점에서는 사인회가 열리기도 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작가님의 이야기에는 항상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는데 혹시 개인적인 경험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창작은 결국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한때 자신을 잃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기자는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 경험이 작가님께 어떤 메시지를 주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윤희는 인터뷰 기사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내 말이 맞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윤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엄마,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윤희야.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윤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열해의 고통을 견뎌낸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윤희처럼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